약물 난치성을 논하려면은 세노바이트 써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 전에 그전에는 왜 이전하기 가만히 전에 왜 안 있었을까? 팔았냐고. 자,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의 허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뇌전증 신약을 정작 한국 환자들은 못 쓰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오늘 저 허경 교수님이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이십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뇌전증 분야에서는 이제 짱 먹는 분인데 그 지금 되게 흥분해서 나오신 거죠, 오늘? 뭐 어느 정도. 네. 환자한테 쓰고 싶은 좋은 이야기 그렇죠. 이제 못 쓰니까 왜 못 쓰는지. 그 전에 저 뇌전증이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짧게 뇌전증은 설명 좀 해주세요. 짧게 얘기하면은 과도한 전기 현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현상은 아주 질서 있는 작은 전류 현상이라고 하면은, 근데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아주 과도한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원래 늘 미세하게 전기가 그렇지,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증폭을 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렇죠. 팍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죠. 그 용어를 발작이라고 그러죠. 그게 막 떨고 이런 식으로 막 심하게 일어나면 경련이라고 그러고, 뇌전증이라는 거는 전체 질환의 하나의 명칭이죠. 보통 이제 몸을 크게 떨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깜빡 정신을 그렇지, 잃거나 깜빡.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뇌의 기능이 복잡한 것처럼 증상 자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고. 나타난다. 근데 뇌전증 환자들은 그 전기가 갑자기 증폭되는 그 순간 빼면은 다 멀쩡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조절하면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물 개발된 여러 가지 약이 있단 말이에요. 약이라는 거는 그 뇌전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 현상보다는 항발작 효과죠.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생 먹는 거죠 어쨌든 상당수는 상당수.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좋아지는 수도 있죠.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얘기는 못 해요. 어쨌든 항발작 약이 기존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좋은 약을 SK가 만들었다. 그렇죠. 그 문제의 약이 뭐냐면 뇌전증 치료제 네. SK 바이오팜에서 만든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세노바메이트는 성분명이고 신약 후보 발굴부터 SK 바이오팜이 했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임상부터 진행을 원래 했어요. 글로벌로 팔려면 글로벌 임상 시험 그렇긴 하는 거죠. 하죠. 그거는 참 칭찬할 만한 일인데 FDA에서 먼저 허가를 받고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고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조차 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이 약이 허가받을 때 세 개의 임상 시험 연구들이 있었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높은 항발작 효과예요.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게 무발작률이죠. 그러니까 보통 임상시험률이 첫 번째 2단계 임상에서는 무발작률이 28%,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상에서 11%, 21%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약이라고 볼 수 있죠.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약의 네네. 연구들을 비교하면은 거기서는 최대가 6.5%였어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효과가 좋았고, 네. 뭐 그거에 대해 설명할 때 두 가지 작용 기전 얘기예요. 그래서 소듐에 나트륨 전류 차단, 그것도 다른 방식의 차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바라는 중추신경계 억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더 조장시키죠. 실제로 동물 실험 모델에서도 전반적으로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임상 2개 가지고 네. 했는데 임상 2개와 그전 임상에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또 다른 3상 임상을 했죠. 거기서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미국부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임상도 다 한국 사람이 참여했죠. 특히 첫 번째 임상 222명 중에서 아시안이 한국, 인도가 있었는데 뭐 합쳐서 94명이었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렇고 이 세 연구가 다 일본이나 중국 참가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 프랑스 뭐 쪽 의사들 얘기, 뭐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도 들어본 거에 의하면은 약물 난치성을 논하려면은 세노바이트 써야지 정말로 조절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직접 많은 환자들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우수한 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SK에서 완전히 개발한 약인데 미국에서는 19년, 2019년 20년부터 팔고 그 다음에 유럽도 21년부터 독일, 덴마크,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네. 다 팔고 네. 캐나다도 24년부터 팔고 근데 왜 한국은 임상시험에도 참여했고 한국 회사가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도 했는데 왜 정작 한국에는 안 팔고 있는 안 파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0년 일본에 판권 이전했고요. 21년 중국도 합자범민으로 만들었고 기본적으로는 판권 이전 시기가 동아 ST로 간 게 올해 1월이거든요. 아, SK 바이오팜이 개발을 했고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국내에서 세노바메이트를 판매하는 권리를 동아 ST에게 그렇죠. 준 게 올해 로얄티- 1월이 로얄티 없이. 그 전에 그전에는 왜 이전하기 가만히 전에 왜 안 있었을까? 팔았냐고. 이제 SK 바이오팜은 마케팅이라든가 국내 출시되는 인력이나 조직을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아 ST한테 이전해가지고 그렇죠. 니네가 팔아라를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을 빨리 했으면 되는데 빨리 하지도 않았어요. 현재 아시아 임상,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이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게 또 끝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근데 사실은요.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당 사항이 될지 몰라요. 일본이나 중국 신약 허가 기준은요. 다국적 임상에도 자국민이 포함된 임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일본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중국에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돼야 된다는 필수 조건은 없어요. 특히 이거는 세노베이트는 상당수의 환자가 우리나라 환자가 참여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SK바이오팜의 주장하고 다른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데도 판권을 줬잖아요. 근데 왜 판권을 거의 제일 느리게 줬냐? 우리나라 약가가 전 세계에서 약가가 제일 낮은 쪽에 속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약가가 먼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려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SK 바이오팜에서 개발해 놓고 한국에 안 파는 이유는 한국에 출시하면 가격이 굉장히 낮게 네, 책정될 그렇게 게 되어 왔습니다. 뻔해서 한국에 싸게 파는 것까지는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니까 그게 중국이나 일본에도 똑같이 영향을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이다. 영향을 주게 되죠. 알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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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알에 미국에서는 얼마? 5, 6만 원 이상으로 돼. 한 알에요? 한 네, 알에? 저희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 받아요? 프랑스에서는 한 3,400원 정도. 3,400원? 3,400원이요? 한 알에요? 제가 완전히 제대로 조사한 건 아니긴 네네. 하지만은 프랑스가 가격이 굉장히 낮고 미국은 유난히 비싸고 네, 반대로 유럽 나라들은 유럽은 어쨌든 두 자릿수는 아니고 한 자릿수에서 뭐 한 5달러, 6달러, 7달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7,000원, 프랑스보다는 좀 8,000원, 비싼 것 같고. 9,000원 뭐 이 정도 네, 하는데 네. 그 한국에서 지금 이 약이 들어오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많이 쳐줘도 3,000원대겠죠. 아 그런 거야. 보통은 지금 2,000원대. 그러니까 SK는 그런 거군요. 미국에 팔면은 5만 원, 유럽에 팔아도 막 8,000원, 뭐 7,000원 받을 수 있는 약인데 한국에는 이거를 3,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싫은데 근데 3,000원이라도 한국 회사니까 팔 수는 있는데 한국에 싸게 팔면 중국이나 일본한테도 싸게 팔아야 영향을 하는 받으니까. 상황이라서 일부러 한국 시장에 늦추고 있다. 그런 거죠. 제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내년 중반에 신청을 해요. 네. 신청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아 ST는 원료를 도입한 다음에 그거를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식약처에다 내고 신약 지정을 하고 그러면 보통 1년 걸리고 약가 협상하는데 1년 걸리고 그게 순조로울 때 얘기해요. 실제로 처방은 제가 생각하기엔 2027년 말인데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완제품을 수입하는 걸 하면 되는데 지금 동아 ST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수입하면은 해외 실사가 들어요. 식약처에서 해외 네. 제조소 실사를 실사가 나갑니다. 네, 맞아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굉장히 걸려요. 오래 걸린대. 식약처가 좀 빨리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완제품을 수입한 다음에 식약처에서 협조를 해줘요. 2019년에 개발해서 그렇죠. FDA 승인을 받은 약을 무려 한국 회사가 개발한 약인데 무려 7년. 한국 환자가 임상시험도 참여했는데 이거를 한국 환자들은 2027년 7년 말에 먹게 된다는 건 만 7년 이상하잖아요. 있다가 만 7년. 이게 그렇게 좋은 약이면 미국에서 판매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 세노바메이트를 처방받아 먹은 환자 수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막 이미 몇 천억 매출. 수익 창출도 무진장 됐다고 돼 있잖아요.
아, 그럼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한국에서 좀 덜 벌어도 좀 빨리 출시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국내 제약사인데 이 제약사가 신약 후보 물질부터 발굴해서 상용화까지 이뤄낸 거는 칭찬할 만한 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약이 괜찮은 약인 것도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인데. 맞아요. 미국, 유럽에 잘 팔리는 거 네. 외화 획득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작 그리고 이거 개발에 일조한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에 좀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오케이. 하겠어. 근데 한국 환자가 개발하고 지금 7, 8년 지나도록 못 먹는다는 거는 이해는 안 이건 간다.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럼 방법이 그러면 SK 바이오팜에서 뭔가 저 일본,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려하지 말한 대로 않고 방법은 완제품 수입, 식약처 협조, 정부 협조, 실사 빨리 나간 다음에 빨리 최단 기간에 식약처 허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약가 협상은 협조하셔서 최단기로 가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런 좋은 국산 약이 있다는 거를 뇌전증 환자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죠. 인터넷 찾아보면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종종 제노베이터 언제 들어오냐. 있는 걸 알면서 못 쓰는 것만큼 답답한 건 없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님이 나는 답답은 의사들까지 예전부터 답답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열변을 도와줬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빨리 좀 해결돼가지고 정부도 좀 노력하고 그 SK 바이오팜도 좀 그러게요. 노력해가지고 한국 환자들도 좀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